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언제부터 국회의원들을 향해 요원이라고 부르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이런 말장난을 하는 게 바이든 날리면 시즌2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국민들이 상당히 짜증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헌법재판관들 표정만을 봐도 다들 기가 찬다는 듯 얼굴 표정과 질문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런데 결국 이런 발언들이 헌법재판관들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스스로 똥볼을 차고 있다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과 김용현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다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는 건데, 아니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안타까웠다느니,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려고 병력을 보낸 거라느니, 아니 그런 식이라면 국회로 투입된 요원들끼리 서로 뒷목을 잡고 끌어내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국회에 투입된 요원들은 끌어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야 그냥 다 철수해 이렇게 명령만 내린다고 하면 국회에 투입된 요원들이 그냥 다 철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동대원 김용현이 아마 SBS였던 것 같은데요. 언론사와 텔레그램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행동대장 김용현이 텔레그램을 통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보낸 거냐는 질문을 받고 내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이라면서 답변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가 비상계엄 포고령과 그리고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줬다는 비상입법기구 국보위 쪽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증언이기 때문이란 것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생중계로 봤던 장면까지 부정하는 것들이라, 그리고 국회에서 아주 사이다 같은 기억력을 보여줬던 국정원 홍장원 차장 역시 윤석열한테 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사령관도 지시를 받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건 모두 증언뿐이라는 거죠. 게다가 내란 속의 윤석열은 지금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과 말이 다투는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녹취 파일이 있다면 가장 좋을 테지만, 하지만 녹취 파일이 없을 때는 활자화된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 측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아주 궁금한 부분 같은데요. 그럼 이와 관련한 노영희 변호사의 아주 중요한 분석 전해드린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윤석열 측에서는 이진숙 탄핵 기각된 것을 보고 우리 편에 확실히 4명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네, 김복형, 김형두, 그다음에 정영식, 조한창, 이 4명은 우리 편이라는 거를 이번에 분명히 드러냈다, 커밍아웃 했다. 오히려 그전에는 사실은 3명일 거라고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명 체제에서 3명이니까 3대5로 해서 우리가 그냥 이길 텐데, 만약 여기서 우리는 이제 윤석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은혁이라고 하는 사람을 1명을 더 집어 넣어주면 9명 중에서 6대3이 돼버리니까 나는 탄핵이 인용될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래서 마은혁은 절대 임명하면 안 돼. 이게 원래 이 윤석열 씨 측에서 최상목에게 요청했던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중간에 재판하는 도중에 이들이 걱정한 게, 불안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정영식이 이상해. 정영식이 질문하면서 자꾸 우리를 뭐라 그래, 자꾸 우리를 궁지를 몰아, 정영식이 우리 편이 아닌가 봐, 이제 얘가 조금 마음이 좀 돌아섰나 봐, 이런 걱정을 사실은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3대5가 2대5가 될 수도 있다, 2대6이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걱정을 조금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이진숙의 탄핵 관련해가지고 4명 4대4로 기각이 되는 것을 보고, 아 역시 우리 편은 건재하다, 우리 편은 잘 살아있다, 이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국회 소추단이라던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영식이 질문하는 건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었고, 너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쪽에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고, 현실적으로 윤석열 씨 측에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헌법 위반을 안 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스스로가 자백하듯이 이러이러한 포고랑 다 위반된 사항이고 법에도 안 맞는 것이었는데 그냥 우리는 장난삼아 혹은 뭐 삼아 이런 식으로 대답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우리 어쨌든 이게 헌법 위반이고 안 위반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편 몇 명이 이걸 기각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것만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다가 우리 편 4명을 확보했다라고 지금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국회 소추단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판사들이.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의 말은 아니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 유리창도 깨고 계엄 포고령을 실행한 사령관들이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증언까지 쏟아지고 있는데도 헌재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요. 자기가 뭔가를 이제 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판결을 내려주고 싶을 때 일부러 A를 재판에서 막 공격해요. 막 뭐라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 이 재판장 참 공정하게 잘하네. 이 사람 참 저 사람 안 좋아하나 보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보면 뒤집어지는 판결이 얼마든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별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제 있었던 이진숙 탄핵 기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아니 정말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5명을 구성해서 방통위를 운영하라고 법이 명령하고 있는데 왜 그 명령을 안 따르고 2명의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으로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밀어붙였냐는 것입니다. 그걸 장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 장악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뭐 방송 장악 아니니까 이진숙 복귀시켜 2년 반 동안 더 직무 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었어.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문제 없어. 더 해. 그럼 전 어떻게 들리냐? 방송 장악 더 해. 이렇게 들려요, 제 귀에는.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 이진숙이 어제 기각된 걸 윤석열 내란죄에 대입시켜 보자면 내란? 아니 뭐 군대를 좀 풀었던 건 맞는데 대통령이 그냥 워밍업 한번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한 번만 봐주지. 복귀해. 내란 한 번 더 해. 계엄 한 번 더 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진숙 탄핵 기각이 윤석열 탄핵 기각으로 이어지게 될까 생각되니 불안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마흔혁 판사가 임명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고 그리고 분위기가 점점 윤석열 탄핵이 절대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론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여론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뜻이라는 건데 그런데 국민들은 역시 아직까지 윤석열을 감싸고 도는 국민의 짐에 아주 진저리가 났다는 듯 씹서결이 아주 깜놀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4%나 폭등하면서 국민의힘을 다시 역전했다는 건데 게다가 더 재미있는 것은 지난 조사보다 더 과표집이 된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중도층의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44%, 국힘당 24%, 그리고 혁신당 4%로 조사됐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진영이 국짐과는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차이라는 건데 하지만 윤석열 없이는 거지될 것 같은 이 나라의 언론들은 이런 내용 절대 보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차기 지지율일 텐데요. 역시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차기 대선에 대한 문항은 이렇게 오차 범위 바깥으로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더 높은 상황이란 거죠.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중요한 건 선거가 시작되게 되면 그대로 드러날 중도층 반응인데 역시나 중도층들의 반응은 더블 스코어 이상이란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망한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갤러리 애들도 아는데 이 인간들이 다 알면서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론조사는 보수 과표집이 된 건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기서 반성해야 된다. 이재명이 뭘 잘못하진 않았는데 다시 생각해야 된다. 말하자면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패널 분들한테 빡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치 패널로 방송에 나와서 분석한 결과를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자기 직업이면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 이건 보수 과표집된 잘못된 표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여기서도 경향을 읽고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그거는 MBS나 갤럽이나 지금 가리지 않습니다. 다 오염된 표본입니다. 이거는 과표집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과표집이라는 거는 여론조사 그 전문 업체 사장님들이 미터의 어떤 사장님 뭐 이런 분들 페이스북에 최근에 갑자기 글을 쓰잖아요. 왜 쓰느냐? 쫄리거든. 이 상황이 여론조사가 한국에서 망했다라는 증표입니다. 여론조사라는 시스템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미 해킹을 당해서 이건 망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걸 다 흩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오염인 게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떤 표상으로 삼을 수 있는 참고 자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뭐 명태균만 그런 게 아니고 누적된 결과인데 몇 년 동안 한국 유권자들이 너무 훈련이 잘 돼요. 그러니까 배움이 졸라 빨라.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결과로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복된 학습 그렇지.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는 표본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여론조사는 팩입니다. 원래는 팩이에요. 그거를 지금 뭐 이택수 대표든 뭐 어디에 뭐 무슨 홍보식이 대표든 네. 이 여론조사의 회사 대표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돈 받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언론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오염된 표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저건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바로 좀 그거죠.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염된 표본에서 의미를 읽으려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오류예요. 네. 근데 지금 정치 패널들이 자꾸 자기의 사념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읽고 싶은 거야. 이건 좀 양심적으로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도구화 삼는 거구만. 맞아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지금 안 따지는 거야. 그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걸 왜 안 봐도 되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자, 1번. 여론 지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모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대전제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혹은 2, 3주 사이에 길게 잡아도 한 달 반 사이에, 계엄 이후에 한 달 반 사이에 한국의 여론 지형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은 네. 대통령 시절에 취임하고 나서 초반에 잠깐을 제외하고는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4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최근에 몇 달 사이에는 10%도 못 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의 지지율이 갑자기 50%가 된다? 무슨 이유로? 경상도란 이유로. 무슨 이유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냥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냥 애초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대체로 민주당이랑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네. 최근 들어와서는 역전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그게 단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40%가 나와요? 지금 이 시국에. 이 시국에 그것도 중간에 변수가 하나 뭡니까? 개엄을 해서 내란을 일으켰어요. 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수사를 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뛰고 국민의 지지율이 갑자기 뛴다? 그러면 이 변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원래 이게 정상적인 여론조사라면 중도층, 유보층들이 개엄만 기다렸구나. 야, 이 대통령이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개엄을 했다. 야, 우리 대통령이 다 뒤집어 엎겠다고 내란을 일으켰어. 그런데 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지지해야지. 대다수의 중도층이 이렇게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불가능한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애초에 안 바뀌는 건데, 여론 지형은 안 바뀌는 건데 갑자기 바뀌었다면 이 여론조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1번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나온 데일리한 여론조사 같은 거 봐봐요. 네. 김문수가 나오는데 김문수? 하고 이재명을 양자 대결을 붙였더니 네. 광주 전남에서 네. 김문수가 33%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신호예요? 네. 호남 사람들이 개엄을 기다렸구나. 와, 우리 대통령님 드디어 내란을 일으켜서 민주당 놈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드디어 결심을 하셨어 라고 기다리던 사람이 호남 지역에 30%가 있다? 자, 보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네. 2030층에서 40에서 50%.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빛의 혁명을 이끄는 사람이 20대 여성층이에요. 20대 여성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대 전체 투표층의 절반이잖아. 절반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어떻게 표집을 하면 2030층에서 절반이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움켜쥐고 있는 헌재 재판관들 모두 이진숙 기각시켰듯이 윤석열까지 기각시킨다고 하면 정말 국민들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정영식, 김영두, 조한창, 김복형 이분들도 뭘 생각하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뉘앙스이긴 한데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어 버리면 윤석열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키고 다 명분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잘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좌빨과 공산당들과 이상한 유튜버들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분명히 또 이들은 뭘 하겠습니까? 사회를 혼란시키고 정말로 제2차 비상경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힘을 내서 방송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